서울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을 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원고로 전환하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2월 29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이 됐고요. 10월 13일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해를 넘겨서 2021년 2월 백신 접종도 시작됐고 7월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시행이 됐습니다. 하루 최다 확진자 62만 명이 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코로나와 싸워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가 됐습니다. 결국 오늘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 상황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기간, 자, 보실까요? 무려 3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민지수 기자. 자, 그럼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조치들은 모두 다 해제가 되는 건가요? 네, 이 사실상 엔데믹이라고 합니다. 네. 기본적인 조치는 모두 해제가 되고 조금만 남게 되는데요. 일단 이 대중교통에 이어서 동네 의원급 또 약국에서 더 이상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게 됩니다. 네. 이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식사나 간식 등 취식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이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 날짜도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다만 이 고위험군이 모여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그러니까 입원 병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을 해줬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돼요? 네, 일단 이 코로나 PCR 임시검사소 운영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주어지는 이 생활 지원비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런 정책 변화는 빠르면 이달 말 혹은 이 다음 달 초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장현주 변호사. 앞서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했고 오늘 윤 대통령도 코로나 엔데믹 선언을 했어요. 사실상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오랜만에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3년 4개월이라고 하니까 정말 긴 세월인데요. 맞아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 언제 정말 엔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종식이라는 게 오기는 오는 건지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암울했던 부분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이 사실상 종식을 선언을 함으로써요. 물론 최소한의 조치들은 남겨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것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하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임지혜 변호사, 우리 국민 누구 할 것 없이 정말 3년 4개월간 정말 너무 힘들었잖아요. 자, 그중에서도 참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던 우리 의료진의 수고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료진들의 노고, 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3년 4개월이나 걸려서 끝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그랬죠.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의료진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여러분들, 그리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공무원 분들 모두까지 정말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엔데믹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윤 대통령도 오늘 회의에서 이 의료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함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자, 3년 4개월입니다. 정말 긴 시간에 여러 가지 일상들 변화가 참 많았잖아요. 어떻게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초반에 마스크 살려고 줄 길게 섰던 거. 그리고 뭐 지금도 뭐 확진자 10,000명, 20,000명 나오는데 그때 1,000명 넘었을 때 옆에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흑사병 이후에 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인류가 겪는 아주 가장 큰 팬데믹인데 뭐 1차 세계대전까지는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변화를 줄지 정말 다들 정말 이 예측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코로나가 번지면서 가장 느꼈던 것이 그동안 가장 평범했다고 생각하는 일상이 무너진다는 거. 맞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약국에 정말 줄을 서서 구해야 되는 이런 현상은 뭐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둘째로는 이제 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죠. 그동안 뭐 너무나 당연했던 차 한잔하고 식사 함께 했던 이런 관계가 다 파괴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 됐고 또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어떤 초유의 일 방식이 우리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은 뭐 오히려 재택근무를 더 선호하게 되는 그런 또 역현상도 벌어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마 우리 국민들도 느끼셨겠지만 왜 정부가 있어야 되는지, 왜 국가가 필요한지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결국 개인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국가의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팬데믹 상황을 잘 극복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만큼 평상시에 얼마만큼 국가가 여기 준비하고 대응하느냐, 그리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망 확률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대구에서 이 환자가 폭발할 때 대구를 완전히 봉쇄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었어요, 맞아요. 이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봉쇄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들어본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들 이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이제 끝이 났는데 그러나 언젠가 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우리가 각인했기 때문에 개인의 위생,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제대로 좀 갖춰서 이런 것이 오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3년 4개월간이요. 이 얘기 가장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의 긴 터널 언제쯤 빠져나올까 이런 얘기인데 정말 이제는 마지막에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수고도 참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요. 우리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인 위생 철저 이 부분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